네, 안녕하세요. 커피도사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메인넷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파이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처음으로. 근데 이런 분들이 용어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영역이다 보니까 암호화폐나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파이코인에 관련된 용어들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채굴 버튼만 누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채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영역들을 공부하고, 왜 암호화폐, 그리고 그 암호화폐에서도 파이코인이 막강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본인이 채굴한 것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도 보시고 제 유튜브도 보시고 다른 분의 정말 유능한 유튜버분들 많잖아요. 그 영상들도 보시고.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너무 유튜버만 치중하지 마시고 개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책 한 권이라도 꼭 보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 파이코인의 개발자 니콜라스나 그다음 칭타오 판이 미션과 비전에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파이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또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파이코인을 하겠다라는 게 이들의 미션과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된 사람들만 결국 파이코인의 값어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공부도 하시고 서치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유튜브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에 치중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같이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제가 유튜브까지 하게 되고 책도 추천하고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좀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메인넷 하는데 파이코인은 정말 특이해요. 모든 코인들이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상장, 메인넷 이꼬르 상장이에요. 끝이라고 할 정도로 메인넷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메인넷이 언제 나왔냐? 그래서 메인넷이 있는 코인과 없는 코인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럼 과연 메인넷이 뭔지 너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메인넷은 뭐냐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거죠. D앱을 만들 수 있는 기반, 그리고 독자적인 생태계 및 플랫폼을 구성한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파이코인 프로젝트를 실제로 출시해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네트워크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넷이 있고 없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메인넷도 그냥 메인넷이 아니라 킬러 앱이라고 할 수 있는 D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막강한 메인넷이 되고, 그 메인넷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지겠죠. 하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메인넷이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한번 볼게요. 메인넷이 있는 대표적인 코인은 이더리움, 카르다노, 이오스, 퀀텀, 트론, 네오, 넴, 그 다음에 파이코인. 네, 파이코인은 지금 폐쇄형 메인넷 단계이고, 또 특이하게 1년 동안 지금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 있죠.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안에, 방화벽으로 된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인큐베이터를 나와서 진짜 세상 오픈 메인넷이 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다? 이더리움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 이더리움 메인넷을 갖고 있는 D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80%.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청도 이더리움 2위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고 할 정도로 이더리움이 거의 모든 D앱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는 제가 볼 때는 파이코인 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D앱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개발자들의 대회, 이게 해커톤인데, 해커톤 대회들을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스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 해커톤 대회에서도 지금 이더리움의 그 규모의 10배 가까운 지금 규모로 해커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많은 킬러 앱들, D앱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오늘 아주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메인넷을 이해하려면 이 코인과 토큰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코인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인넷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코인과 토큰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비트코인이나 리플처럼 메인넷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암호화폐도 코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트코인, 리플은 좀 독특하게 이렇게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플랫폼 코인에서 개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말하는 게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토큰은 자체적으로 메인넷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 기반 위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토큰들이 거의 이더리움 기반, 왜냐면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의 새로운 획을 긋다 보니까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더리움에 대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이 많이 나올 거야. 저는 파이코인이 그 킬러 앱, D앱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이코인 기반 토큰들이 무수히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파이 이누 같은 것들이 탄생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파이 이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큰들, 파이코인 기반의 토큰들이 많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파이코인 기반의 토큰도 상당히 새로운 사업 영역이니까 한국 분들이 좀 많이 개발자분들이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나 그래도 이 메인넷이 뭔지 모르겠다, 코인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왕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에요. 왕족. 왜 왕족이냐? D앱이라는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족인 거죠. 왕족이니까 성이 있겠죠. 근데 토큰 귀족이에요. 귀족이다 보니까 성이 없어. D앱이라는 성, 메인넷이라는 왕국, 성이 없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귀족은 어떻게 왕족에 꼽살이 낀다고 하죠. 이렇게 껴가지고 곁다리 걸치고 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토큰은 다 이루어지는 왕국 속에 그냥 껴서 사는 귀족들이에요. 그러면 왕족은 자기만의 왕조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코인과 토큰은 D앱이라는 메인넷이라는 성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 메인넷을 갖고 있는 성을 갖고 있는 게 코인, 그 다음에 메인넷, D앱 성이 없는 이런 게 토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재밌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메인넷은 이런 작은 성들로 이루어진 큰 성벽이다 보시면 메인넷은 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D앱은 하나의 조그만 성인 거죠. 그래서 이 성이 정말 막강하고 더 견고할수록 큰 성벽들은, 큰 성은 더 튼튼하겠죠. 그러면 왕족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도가 있죠. 이 왕도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프로토콜이 뭐냐면 컴퓨터 자체의 규약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그거하고 왕도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왕도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성에 있는 규칙, 메인넷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네트워크망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죠? 이런 것들이 딱딱 맞으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는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왕족인 코인과 그 다음에 토큰인 귀족으로 나뉘는데, 그러면 성이 있냐 없냐, 메인넷이 있냐 없냐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D앱으로 이루어진 메인넷. 그래서 너는 비트코인 왕족이냐, 리플 왕족이냐, 이더리움 왕족이냐, 그 다음에 뭐 파이코인 왕족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인은 왕족, 토큰은 귀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파이코인도 뿌리가 있겠죠. 자체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뭔가 영향을 받았던 왕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뭐 조선 왕조 500년처럼 조선의 가장 뿌리가 될 수 있는, 시조가 될 수 있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파이코인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걸 대부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계열, 특히 쉽게 설명하면 비트코인 왕조, 그 다음에 이더리움 왕조, 리플 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왕족과 귀족들이 지금 코인들이 있는 거죠. 코인과 토큰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계열들이 완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외에 또
리플 계열이 있는데 이 리플 계열이 우리 파이코인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리플이 제1세대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텔라 루멘, 그 다음에 그 스텔라 루멘을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또 파이코인. 뒤 영상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 하드포크라는 용어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드포크가 뭔지 또 여쭤보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 자체를 수정하는 거를 포크라고 말하는데, 하드포크는 블록체인의 문제 해결 및 업그레이드 방식의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끔 그냥 하드포크는 업그레이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변신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그러면 반대 개념이 있는데, 하드니까 소프트 포크가 있어요. 소프트 포크는 뭐냐면 업데이트예요. 조금씩 기능을 수정해가는 거. 그거를 코인의 소프트 포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완전히 새로운 뭔가 정말 더 1세대, 2세대 이렇게 변신하는 게 하드 포크. 그 다음에 소프트 포크는 그냥 조금씩 약간 뭔가 오류가 난 거를 보완하고 하는 거를 소프트 포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코인의 뿌리는 리플입니다. 1세대 코인. 그 다음에 2세대 코인, 3세대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라 루멘으로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리플이 하드포크에서 스텔라가 됐고요. 스텔라 루멘이 됐고, 스텔라 루멘이 하드포크에서 파이콘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뿌리는 당연히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카페에서 이런 질문도 받는데,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지금 미국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리플이 뭔가 코인인데 증권이냐 코인이냐에 대해서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으면 당연히 파이코인에게도 미미하지만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스텔라 루멘이나 파이코인도 만약에 증권이라고 증권 거래소가 이겨서 증권에 관련된 법규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스텔라 루멘이나 파이코인도 결국에는 증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법규로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의 소송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스텔라 루멘이나 파이코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안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이제 거의 승소가 될 거다라는 게 되게 지배적인 의견인데, 인플루언서나 아무튼 그래서 파이코인의 뿌리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개념에 대한 내용은 다운님 영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어떻게 하드포크에서 스텔라 루멘이 됐고, 스텔라 루멘이 어떻게 하드포크에서 파이코인이 됐는지는 다운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었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왕국의 빗대니까 재밌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다고 봐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듯 암호화폐 암흑기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막강한 D앱, 킬러 앱들, 정말 이런 성들을 구축한, D앱이란 성을 구축한 진정한 왕인 파이코인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코인 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재미있게 D앱은 성이다, 그리고 코인은 왕족이고, 그 다음에 토큰은 귀족이다 이렇게 빗대어서, 그리고 왕도는 프로토콜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많이 되셨죠? 그 메인넷이 무엇인지, D앱에 있는 성들로 이루어진 게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는 게 메인넷이에요. 그래서 메인넷이 있고 없고는 자기의 성을 갖고 있냐 없냐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해되셨죠?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개념과 재미있는, 어렵게 느껴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용어들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메인넷 꼭 기억하시고, 파이코인은 막강한 메인넷을 갖고 있는 정말 코인입니다. 앞으로 파이코인의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